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토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 일주는 무토와 기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죠. 자, 그 전에 이제 이 토라는 글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은 땅, 흙, 대지 이거죠. 말 그대로 토는 흙토니까 그래서 땅을 말하고 흙을 말하고 넓은 대지 이런 걸 의미하죠. 자, 숫자는요 5하고 10입니다. 하도낙서에서 하도에 보면 가운데가 5무토가 있고 바깥에 5개씩 10기토가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는 5와 10을 의미합니다. 역시 이 숫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토가 필요한 사람은, 사주에 토가 필요한 사람은 5나 10이라는 숫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은요, 오장육부상으로는 이 토의 기운은 의장, 비장을 뜻합니다. 그 비장은 뭐냐면 이 쓸개를 뜻해요. 예. 그러니까, 의장과 쓸개, 비장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소화기관을 의미하죠. 그래 토의 기운은 소화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토는 의장을 뜻하고 음토는 비장을 의미하죠. 근데 사주에 그러한 그 토의 기운이 약하다든가 충이 돼 있다든가 충돌이 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구성이 돼 있으면 의장 쪽이 약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특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지가 진이라는 지지를 가진 사람이 운에서 술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은요, 이걸 갖다 진술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진술충. 이런 경우에는요, 의장병, 식중독 이런 게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우리 아들이 이 월운을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이 진월에 이런 달은 식중독 걸려고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회를 떠서 가족들이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 아들만 이 식중독 걸려가지고 응급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이 사람은 걸리고 다른 사람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원인이 진술충의 원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냄새는 향내입니다. 향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네. 향내는 향긋한 냄새를 뜻하는 겁니다. 색깔은 황색, 노란색, 황토색입니다. 이 말 그대로 땅색이죠. 그래서 이 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이 황토색이나 노란색 이런 것이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주가 토일주인데요. 토일주인데 기토일주인데 제가 이제 사주의 에너지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옷을 어떤 잠바를 샀냐면 이 갈색 잠바를 사서 입고 다닌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막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패션에 대한 감각이 조금 안 맞을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런 색깔이 내 에너지하고 가깝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방향은 중앙입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5무토, 10기토가 하도에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의 이 방향은 중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소리는 이응과 히읗입니다. 이응과 히읗은 토의 기운이다. 그래서 이름을 질 때 만약에 이제 이씨다. 그러면 그 이씨의 이 소리 오행은 토가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이라는 글자는 이 이응이 이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한글로는 토의 기운이죠. 그런데 이라는 글자가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씨가 오얏니. 한자로 볼 때는 이 이는 뭘로 보냐? 이 나무목이 들어가서 목의 기운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로 볼 때와 한자로 볼 때는 이렇게 그 오행의 기운이 틀린데
소리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기존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미각. 오각 중에서는 이제 미각을 의미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미각이 뭐냐면 맛있는 거잖아요. 맛. 그렇죠? 이 만미자잖아요. 미자가. 만미자. 만미자.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이 사주를 보다 보면은요, 이 일주가 정미일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미일주. 일주가 정미. 이 정미일주는요, 이 미라는 글자가 십신이라는 기운으로 볼 때는 이제 뒤에 다 배웁니다만은 요 기운이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 자, 식신이니까 이 식이 먹을 식자잖아요. 그렇죠? 이 정미인 경우에는 미가 식신입니다. 이런 일주들은요, 10중 8구, 미각이 뛰어납니다. 미각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식가라는 뜻이죠. 10명은 10명 다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 맛에 대한 그 감각이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자에다가 입구자를 써놓으면 이게 만미자가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식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분들이요, 외식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리 솜씨가 있고 음식에 대한 탁월한 어떤 감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이 미각이다. 미각.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음은요, 맛은 단맛입니다. 이 단맛이라는 거는요, 음식에서요, 그 맛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단맛은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양념을 넣을 때 설탕과 소금 중에서 무엇을 먼저 넣느냐, 이런 게 조리사심에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리는 겁니다. 이 설탕을 먼저 넣어야 된대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설탕의 입자는 크고요, 소금의 입자는 작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금을 딱 집어넣으면 작은 입자가 음식 사이에 다 스며들어서 다음에 집어넣는 단맛을 넣으면은 단맛은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맛에. 짠맛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맛을 먼저 놓으면 그 음식의 세포 사이에 단맛이 들어가서 단맛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이 짠맛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과학적으로 요리를 할 때 이 조미료를 어떤 순서대로 넣느냐,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런데 음식은 기본적으로 단맛이 있어야 입이 땡기게 돼 있어요. 어떤 거든. 물론 이 지나치게 담가 놓으면 뭐 입맛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토는 단맛입니다. 토는. 그래서 음식 만들 때는 이 단맛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자, 이번에는 오관입니다. 오관. 얼굴에서 이 토가 의미하는 건 뭐냐? 입이죠, 입. 왜 그러냐면, 이 미각이라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맛. 그러면 보통 입으로 모든 걸 다 먹지 않습니까? 입으로. 그리고 위장과 비장은 사실 음식이 들어가는 건데 입으로 먹거든요. 입에서 충분히 씹어줘야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도 토의 기운과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가 인체에서는 어느 부위를 차지하느냐? 비육이라는 건 살과 근육을 뜻해요. 살과 근육. 이게 이제 토라는 게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 다 이게 살이 되고 근육이 되죠. 그 다음에 부위는 배입니다. 배, 허리. 배하고 허리는 이 소화기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배, 허리를 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토는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위치가 중앙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인체에서 사람 몸에서 이 중앙에 위치한 데가 배, 허리죠. 그렇죠? 사람 배꼽이 있는 부위. 이 부위가 중앙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소화기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배와 허리, 이것을 토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도 이제 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가 의미하는
도형은 원형이죠. 중앙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리고 땅은 또 이제 이 둥근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보고 있어요. 특징입니다.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잘 알아둬야죠. 특징. 자, 어떤 게 이 토의 특성이냐?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용력. 포용력이라는 건 토는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감싸 안지 않습니까? 토는 대지의 어머니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포용력, 청취력. 청취력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토일주나 기토일주한테요. 당신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 친구들의 어떤 불만이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10중 8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니까 포용력 있으니까 들어주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조종자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교통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컨트롤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의 얘기를 들어줘야죠. 근데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한편으로 치우쳐서 들어주면 조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토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든 이 사람의 얘기든 객관적으로 중립에 서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들어주니까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의 일주인 사람들은요, 이제 무토, 기토 이런 분이죠. 이런 분들은 남의 얘기를 청취를 하고 그 얘기를 남한테 잘 안 옮깁니다. 자기가 묻어두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넣어놓고 남한테 이렇게 옮기지 않습니다. 입이 무거운 경우가 많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 토인 경우, 땅이 돈인 사람. 땅이 돈인 경우는요, 일간, 주체가 뭐냐면 간목이나 을목입니다. 간목이나 을목. 간목이나 을목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의 입장에서는 토가 재물이 되는 거죠. 재가 됩니다. 재물.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갑일주나 을일주인 사람들은 땅이 돈이기 때문에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의 제 고객이 와서 갑일주, 을일주한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열에 8명 정도는 관심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일찍부터 부동산에 손을 대는 분들이 여럿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2-3명 관심이 없는 사람도요, 때가 되면 부동산 관심 갖게 됩니다. 네. 그 참 희한하죠. 자, 이렇게 해서 토에 대한 특성,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오행에 대한 키워드는요, 반드시 기억하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도요, 사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물론 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